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말을 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습관처럼 내뱉는 말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말들이 오히려 부모를 우습게 보이도록 만드는 독이 됩니다. 한국의 유명한 가족상담 전문가가 3,000가정을 상담한 결과 자식과 갈등이 심한 부모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말의 패턴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말들을 자주 듣고 자란 자녀들의 90%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통계였습니다. 오늘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말들만 피해도 자식과의 관계가 놀랍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존감 있는 부모,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모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부모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희들한테 짐만 되는구나. 내가 뭘 알겠니? 요즘 세상은 너무 복잡해서. 나는 공부도 못했고 아는 것도 없어서. 이런 말들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자식들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68세 김영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씨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들 둘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식들이 점점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가 잘 모르시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큰아들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작은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는 그냥 건강만 챙기세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처음에는 자식들이 자신을 배려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중요한 가족 결정에서 자신의 의견은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손자 교육 문제를 이야기하면 할머니는 옛날 방식이라서 안 돼요 라며 무시했습니다. 김영숙 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신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인생 경험도 풍부한데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대학에서 들은 강의가 김영숙 씨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낮추는 순간 자식들도 여러분을 그렇게 봅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표현하면 자식들도 그 말을 그대로 믿게 됩니다. 김영숙 씨는 그동안 자신이 무심코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내가 뭘 알겠어. 공부도 못했는데. 요즘 세상은 너무 복잡해서 나는 따라갈 수가 없어. 이런 말들을 수없이 반복했던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시작한 말들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김영숙 씨는 그날부터 말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라며 당당하게 의견을 냈습니다. 나도 요즘 이런 걸 배우고 있어 라며 새로운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놀랍게도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75세 박정희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박정희 씨는 딸 셋을 키운 억척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서 세 딸을 키워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세 딸
모두 대학을 졸업시켰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모여도 박정희 씨의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였습니다. 엄마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딸들의 이런 말에 처음엔 고마웠지만 점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둘째 딸의 집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외손자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박정희 씨가 도와주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이 급히 말렸습니다. 엄마, 요즘 수학은 예전이랑 달라요. 엄마가 가르치면 오히려 헷갈려 해요. 그 말을 들은 박정희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공부는 잘 모른다고 자주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실제로는 독학으로 많은 것을 배웠고 식당 운영하며 장부 정리도 완벽하게 해왔는데 말입니다. 박정희 씨는 그날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고 자신 있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나도 요즘 유튜브로 많이 배우고 있어 라며 새로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내가 식당 운영하면서 터득한 노하우가 있는데 라며 경험을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딸들이 엄마의 조언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외손자도 할머니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도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71세 이순자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씨는 은퇴한 간호사였습니다. 40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자식들 앞에서 자꾸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제 은퇴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야. 병원 일만 했지 다른 건 잘 몰라.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은 이해가 안 돼. 이런 말들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며느리도 사위도 이순자 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이순자 씨의 자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손자들도 할머니보다는 다른 어른들에게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손녀가 간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손녀가 실습 과제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이순자 씨가 도와주려 했지만 아들이 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간호학은 많이 달라졌어요. 괜히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이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낡은 지식을 가진 쓸모없는 사람으로 포장해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40년의 임상 경험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생과 사를 오가는 순간들을 겪으며 쌓은 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순자 씨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환자를 돌보면서 배운 게 있는데 당당하게 경험을 나눴습니다. 의학 지식은 바뀌어도 환자를 대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라며 손녀에게 조언했습니다. 내가 겪었던 응급상황 대처법을 알려줄게 라며 실전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손녀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푹 빠졌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생생한 현장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어머니의 경험담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셨네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비하하는 말을 반복하면 자식들의 무의식에 그대로 각인된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한번 형성된 이런 인식은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부모의 자기 비하가 자식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들은 자존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별것 아닌데 나는 뭐가 대단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멋진 분인데 나도 잘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가 스스로를 낮추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과 자기 비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기 비하는 스스로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십니까? 비록 학력이 높지 않더라도, 비록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그 역사를 존중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다만 부모가 먼저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면 자식들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나는 늙어서 쓸모없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쓸모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것들은 내가 모른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모르는 것이 있다면 배우면 됩니다. 70세에 컴퓨터를 배워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80세에 영어를 배워서 해외여행을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짐이 된다는 말도 절대 하지 마세요.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자식들도 부모가 건재하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과 힘을 얻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모든 말들을 멈추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계속 배우고 있어.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내가 겪어본 바로는 이런 방법도 있더라. 이런 말들이 여러분을 존경받는 부모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자식을 조종하려는 말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옆집 아들은 매주 부모님 찾아뵈는데 내가 죽으면 그때서야 후회하겠지. 이런 말들 익숙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무기로 자식을 조종하려는 말들입니다.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식을 정신적으로 옥죄는 축세가 됩니다. 70세 최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영자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평생을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결혼한 후부터 서운한 마음이 자꾸 들었습니다. 명절이 아니면 찾아오지 않는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지 않는 딸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최영자 씨는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나를 외면하니. 너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 혼자 너희 둘 키우느라 재혼도 안 했어. 옆집 김 여사 아들은 매주 와서 안부도 묻고 용돈도 드린다던데. 처음에는 이런 말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미안하다며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딸도 죄송하다며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억지로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도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불효자인가요? 남편이 어머니 전화만 받으면 우울해해요. 매번 죄인 취급받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최영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서운한 마음을 표현한 것뿐인데 아들이 그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도 어머니 뵙고 싶어요. 하지만 갈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려요. 어머니를 만나고 오면 며칠 동안 우울해해요. 이러다가는 정말 발길이 끊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요. 최영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말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서운하다는 이유로 자식들을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3세 박순희 씨도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박순희 씨는 딸만 셋을 키운 어머니였습니다. 세 딸 모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지만 박순희 씨는 늘 서운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시집 보내느라 얼마나 돈을 썼는데. 너희 교육시키느라 아빠랑 나는 평생 아껴가며 살았어. 이제 늙어서 아픈데도 너희는 본체만 채하는구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딸들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큰딸은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렸지만 늘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둘째 딸은 주말마다 찾아뵀지만 그것도 모자란 것 같았습니다. 막내딸은 매일 전화드렸지만 여전히 불효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딸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나쁜 딸들인가요? 우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엄마 만나는 게 이제는 무서워요. 박순희 씨는 그때서야 자신의 말이 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66세 김정숙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정숙 씨는 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간 것이 늘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멀리 가버려서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주겠니? 죽을 때도 내 얼굴 못 보고 죽겠구나. 아들은 처음에는 미안해하며 자주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전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명절에만 겨우 안부를 물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서운함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효자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남들은 다 부모 곁에 있는데.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랑 통화하고 나면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요. 죄책감 때문에 일도 손에 안 잡히고요. 이렇게 살다가는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요. 김정숙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말이 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이런 조종하는 말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부모가 죄책감을 이용해 자식을 조종하려 하면 자식들은 정신적으로 황폐해진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효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무감과 죄책감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점점 부모를 피하게 되고 결국에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69세 이영희 씨는 이런 실수를 되돌린 경우입니다. 이영희 씨도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데. 너희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어. 하지만 어느 날 손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전화 받고 나면 항상 울어요. 할머니가 무서워요. 그 말에 이영희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손녀에게 자신이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영희 씨는 그날부터 말을 바꿨습니다. 너희가 잘 살고 있어서 나도 행복해.
바쁜데 전화해줘서 고마워.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효도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딸이 더 자주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녀도 할머니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임도 훨씬 화기애애해졌습니다. 또 다른 조종하는 말은 비교하는 말입니다. 옆집 아들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친구 딸은 매주 와서 청소도 해준다던데. 너희 사촌은 용돈도 많이 드린다더라. 이런 비교는 자식들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다른데 무조건 비교당하면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만 커집니다. 72세 정명자 씨가 그랬습니다. 늘 자식들을 남과 비교했습니다. 옆집 며느리는 매주 와서 반찬도 해드린다는데 앞집 아들은 해외여행도 보내드린다더라. 그러자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희 형편도 있고 상황도 있는데 왜 자꾸 비교하세요? 그렇게 부족한 며느리면 차라리 연을 끊으시는 게 낫겠어요. 정명자 씨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비교하는 말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식을 조종하려는 말의 또 다른 형태는 협박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불효하면 벌 받을 거야. 나중에 너희 자식한테도 똑같이 당할 거야. 이런 말은 자식들을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사랑이 아닌 두려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74세 한영순 씨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후회해도 늦어. 지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천벌 받아. 그러자 아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안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주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한영순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병들게 한 것이 바로 자신의 말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식을 조종하려는 모든 말을 멈춰야 합니다. 죄책감을 싣는 말, 비교하는 말, 협박하는 말 모두 버려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게 가장 큰 효도야. 바쁜데도 생각해줘서 고마워. 너희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자식이 무엇을 하든 얼마나 자주 찾아오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자식들도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과거에 갇혀 있는 말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옛날이 훨씬 좋았어. 요즘 세상은 말세야. 우리 때는 어른 말씀이면 무조건이었는데. 예전엔 자식들이 이렇게 버릇없지 않았어. 이런 말들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현재를 부정하는 말은 자식들과의 거리를 멀게 만듭니다. 71세 김영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우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고 은퇴한 분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자신의 인생이 자랑스러웠고 그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너희 나이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했어. 그때는 월급이 적어도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 일했지.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편하게 살려고만 해. 우리 때는 부모님 말씀이면 무조건 따랐는데. 처음에는 자식들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자 지쳐갔습니다. 더구나 항상 현재를 부정적으로 비교하니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들이 이직을 고민한다고 하자 김영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때는 한 직장에서 평생 일했어. 요즘 젊은 것들은 인내심이 없어.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게 직장 생활이야. 딸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때는 그런 것도 없이 일하며 너희를 키웠어. 요즘은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해. 엄마는 너희 낳고 바로 일하러 나갔는데. 그러자 자식들이 점점 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과거 이야기로 돌아가고 현재를 부정당하니 대화하기가 싫어진 것입니다. 손자가 놀러 와도 김영우 씨는 똑같았습니다. 우리 때는 장난감 없이도 잘 놀았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 컴퓨터 게임 같은 건 있지도 않았는데 손자는 할아버지와 있는 것을 지루해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옛날엔 으로 시작하는 훈계만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은 예전과 다른 세상이에요. 아이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하지만 김영우 씨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옛날이 훨씬 나았어. 사람 사는 정도 있었고 어른 공경할 줄 알았지. 요즘은 다 망가졌어. 결국 명절 때만 겨우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73세 박경순 씨도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박정순 씨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아온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시부모를 극진히 모셨고 제사도 정성껏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우리 때는 시어머니 방까지 들어가서 청소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안부도 여쭙고 명절 때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어.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편하게 살아. 며느리는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비교에 지쳐갔습니다. 자신도 직장 다니며 아이 둘 키우느라 정신없는데 끊임없이 과거와 비교당하니 억울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시대가 다르잖아요. 요즘은 며느리도 일하고 남편도 집안일 도와요. 하지만 박정순 씨는 계속 과거를 들먹였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도리가 있지. 우리 때는 시집 식구가 우선이었어. 요즘은 다 자기들만 생각해. 결국 며느리는 명절 때도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들도 어머니 편을 들 수 없었습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어머니만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 답답했던 것입니다. 68세 이상철 씨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이상철 씨는 자신의 젊은 시절 무용담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 베트남전 참전에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지. 그때 우리가 있었기에 지금 너희가 편하게 사는 거야. 처음에는 자식들도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화가 과거 이야기로만 흐르자 지루해했습니다. 현재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아버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딸이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기뻐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때는 여자가 일하는 것도 드물었는데 그때는 남자가 가족 다 먹여 살렸어. 요즘은 세상이 너무 변했어. 딸은 실망했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인정받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과거 이야기만 하니 서운했습니다. 아들이 창업하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때는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였는데 공무원이나 대기업이 최고였지.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위험한 도전을 해.
아들은 아버지와 상의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과거 기준으로만 판단하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과거에 갇혀 있는 말은 현재를 사는 자식들과 소통을 막습니다. 자식들은 현재를 살고 있는데 부모가 계속 과거만 이야기하면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말들이 자식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과거와 비교당하며 부족하다는 말만 들으면 의욕을 잃게 됩니다. 76세 최순자 씨는 이런 실수를 깨달은 경우입니다. 최순자 씨도 처음에는 과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옛날엔 저랬는데, 가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꾸 비교하시니까 기분이 나빠요. 지금도 좋은 점이 많은데 왜 자꾸 옛날만 좋다고 하세요? 순간 최순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0살짜리 손녀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자신이 현재를 부정하고 과거만 미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순자 씨는 그날부터 태도를 바꿨습니다. 현재의 좋은 점을 찾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좋구나. 너희들이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편리한 세상에 살 수 있어서 감사해. 자식들의 현재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떻니?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는 잘 되고 있니? 애들 학교 생활은 어때? 과거 이야기를 할 때도 방식을 바꿨습니다. 옛날엔 이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니? 내 경험은 이랬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시대가 변해서 방법도 달라졌겠구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녀도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70세 홍영자 씨도 좋은 본보기입니다. 홍영자 씨는 과거를 이야기하되 현재와 연결시켰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지금 너희가 하는 방식도 참 좋은 것 같아. 우리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너희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어서 부럽다. 시대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대화하니 자식들도 어머니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과거의 지혜를 배우면서도 현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에만 갇혀 있는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되 현재를 인정하고 미래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74세 강순옥 씨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고, 현재는 즐기고, 미래는 기대하는 거예요. 자식들과 소통하려면 그들이 사는 현재를 이해해야 해요. 우리 시대가 좋았듯이 지금 시대도 나름의 가치가 있어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갇혀 있는 말을 멈춰야 합니다. 끊임없는 과거 자랑, 현재 비하, 옛날 타령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희가 사는 시대도 참 흥미로운 것 같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즐거워. 시대가 변한 만큼 좋아진 점도 많구나. 내 경험도 있지만 너희 방식도 존중해. 과거의 지혜와 현재의 기술이 만나면 더 좋겠다. 이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때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의 경험을 존중하면서 현재를 공유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모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부모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말. 둘째, 자식을 조종하려는 말.
셋째, 과거에 갇혀 있는 말. 이 세 가지 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식과의 소통을 막고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말들이 대물림된다는 사실입니다. 72세 윤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정희 씨는 시어머니에게 평생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한다. 우리 때는 이렇지 않았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윤정희 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나이 들어가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시어머니가 했던 그 말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욕하면서 왜 똑같이 해요?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될까봐 무서워요. 그 말에 윤정희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윤정희 씨는 그날부터 의식적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를 너희 덕분에로 바꿨습니다. 우리 때는 요즘은 어떻게 하니? 바꿨습니다. 나는 쓸모없어를 나도 아직 할 일이 많아로 바꿨습니다.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딸이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도 장모님을 편하게 대했습니다. 손자들도 할머니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윤정희 씨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니 마음도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70대에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75세 김춘자 씨도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김춘자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만 겨우 얼굴을 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참석한 노인대학 강의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은 자식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김춘자 씨는 그동안 자신이 했던 말들을 돌아봤습니다. 너희가 나를 외롭게 만든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옛날이 좋았는데 지금은 엉망이다. 이런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자식들이 왜 자신을 피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김춘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대신 감사와 격려의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내 인생이 풍요로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내가 하는 일 모두 잘 될 거야.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부정적인 말에 익숙했던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주말마다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딸도 자주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손자들이 할머니 집에 놀러 오고 싶어 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변하시니까 저도 변하는 것 같아요. 예전엔 엄마 만나면 우울했는데 지금은 힘이 나요. 엄마가 이렇게 밝으셨나 싶어요. 김춘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말을 바꾸니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니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말입니다. 69세 박영숙 씨는 더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박영숙 씨는 자신의 말 습관을 바꾸기 위해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자신이 자식들에게 한 말을 기록하고 반성했습니다. 오늘 또 아들에게 죄책감 주는 말을 했다. 딸과 통화하면서 과거 타령을 했다. 나도 모르게 자기 비하하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며 자신의 말 습관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긍정적인 말 한 가지씩을 연습했습니다. 오늘은 칭찬하는 말을 하자. 오늘은 감사하는 말을 하자. 오늘은 격려하는 말을 하자. 1년이 지난 후 박영숙 씨의 가족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가족 모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엔 시댁 가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기대돼요. 어머니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77세 정수님 씨는 아예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식들을 모두 불러놓고 솔직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구나. 이제야 깨달았어.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다르게 하고 싶은데 너희가 도와줄래? 자식들은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비교하지 않기, 과거와 현재를 인정하기, 감사와 격려의 말 많이 하기, 자존감 높이는 말하기. 이 약속을 지키기 시작하자 가족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년기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관계는 말 한마디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의 말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변해야 자식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말버릇을 어떻게 바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말 습관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80세의 말 습관을 바꿔 가족 관계를 회복한 분도 있습니다. 82세 최영순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최영순 씨는 80세까지 독불장군처럼 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 결과 자식들과 거의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큰 병을 앓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되찾기 위해 말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세 마디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변화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금 최영순 씨는 84세입니다. 자식들과 매일 연락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80세에도 변할 수 있는데 60대 때는 얼마나 쉽겠어요? 최영순 씨의 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을 바꿔보세요. 자기 비하 대신 자기 긍정을, 죄책감 대신 감사를, 과거 집착 대신 현재 수용을.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73세 이영자 씨의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요. 부정적인 말을 뿌리면 독이 되는 열매를 거두고 긍정적인 말을 뿌리면 약이 되는 열매를 거둬요.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따뜻한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망치는 세 가지 말을 계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말을 바꿔 새로운 관계를 만들 것입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을까요? 혹시 가슴이 따끔하셨나요? 아니면 맞아, 내가 그런 말을 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음 그 자체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뭔가를 느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78세 한영희 씨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영희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과 거의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아들은 1년에 한두 번 겨우 얼굴을 비췄고 딸은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손자들은 할머니를 낯설어 했습니다. 한영희 씨는 원망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무정하니. 다 쓸모없는 늙은이 취급하는구나. 옛날 같으면 이런 부류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 이 세 가지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한영희 씨는 외로웠고 자식들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영희 씨는 이 유튜브 영상과 비슷한 내용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말에 대한 이야기였죠. 한영희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 세 가지 말을 모두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영희 씨는 그날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바꿔보자. 78세가 뭐 대수야. 아직 살 날이 더 많은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50년 넘게 굳어진 말버릇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꾸 예전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한영희 씨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거울에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자식들에게 감사한다. 오늘도 좋은 날이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 문장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통화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고 다짐했습니다. 긍정적인 말만 하자. 감사하는 말만 하자. 격려하는 말만 하자. 변화는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더 자주 했습니다. 딸이 엄마 목소리가 밝아지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손자들이 할머니랑 통화하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가족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 같이 제주도 가요. 엄마 모시고 가족 여행 가고 싶어요. 한영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게 된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손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변하신 것 같아요. 예전엔 할머니가 무서웠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할머니랑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싶어요. 한영희 씨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말을 바꾸니 정말로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한영희 씨는 81세입니다. 매주 자식들과 만나고 손자들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활발하게 대화합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자랑스럽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한영희 씨는 말합니다. 3년 전에 말을 바꾸지 않았다면 지금도 혼자 외롭게 살았을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첫째, 자신을 낮추는 말을 멈추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곧 지혜고 경험이 곧 보물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둘째, 자식을 조종하려는 말을 멈추세요. 죄책감과 비교와 협박은 관계를 망칩니다. 대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격려를 주세요. 자식들이 스스로 다가올 것입니다. 셋째, 과거에 갇혀있는 말을 멈추세요. 과거는 추억으로, 현재는 감사로, 미래는 희망으로 대하세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그럴 때 자식들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실천 방법도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이런 말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나는 멋진 사람이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자식과 통화할 때 내 목소리 들으니 좋구나. 오늘 하루 잘 보냈니? 항상 응원하다. 자식을 만났을 때 와줘서 고마워. 내가 있어서 행복해. 잘하고 있어. 자랑스러워. 이런 말들이 어색하다고요?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진심이 됩니다. 76세 박정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 사랑한다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진짜 고맙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말이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하실 겁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분위기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부정적인 말은 자신을 먼저 병들게 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자신을 먼저 치유합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노후가 행복해집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쓸쓸하지 않습니다. 매일이 기대됩니다. 74세 이순덕 씨의 이야기입니다. 말을 바꾸고 나서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니까 활력이 생겨요. 손자들이 할머니 최고라고 하니까 정말 기뻐요. 이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변화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혹시 자식들과 관계가 많이 멀어지셨나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다가가면 됩니다. 혹시 상처 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치유하는 말을 하면 됩니다. 혹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걸음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자식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좋은 걸 배웠어. 앞으로 더 좋은 엄마 아빠가 되고 싶어. 너희가 있어서 참 고마워. 이 한마디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한마디가 기적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80세 김영순 씨의 말씀을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나이 80에 깨달았어요. 자식과의 관계는 내가 만드는 거더라고요. 내가 먼저 변하니 자식도 변해요. 말 한마디의 힘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지금 내 나이 80인데도 자식들이랑 친구처럼 지내요. 매일이 즐겁고 감사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변화의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말을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